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각자 중요한 상황 속에 놓인 리버풀과 첼시가 안필드에서 만났습니다. 이 경기에서 중요했던 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은 아놀드와 로버트슨을 일단 제외하고 브래들리와 조고메즈가 양 풀백을 지켰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라인업으로 나왔습니다. 첼시는 파머를 제로톱으로 기용했고 치렐과 디사시가 좌우 풀백으로 가면서 플레이했습니다. 나머지 중원이나 공격 자원은 예상할 수 있는 라인업으로 나왔죠. 리버풀의 홈경기라서 그런지 리버풀이 경기를 주도하며 플레이했습니다. 빌드업할 때 리버풀은 알리송까지 포함해서 센터백이 좌우로 넓게 벌려줍니다. 그리고 조고메즈가 맥알리스터랑 더블 피벗을 만들어주고 브래들리를 거의 우측 윙어처럼 바짝 올렸습니다. 자연스레 우잉 조타는 누네즈와 투톱이 됩니다. 시작부터 맥알리스터가 가운데서 공을 받아주고 넓게 벌려있는 존스에게 전환을 해줍니다. 지난 본머스전에 이어서 맥알리스터가 좋은 전환을 보여줍니다. 맥알리스터가 중원에서 조타와 2대1 패스로 압박을 풀어내며 바로 누네즈에게 밀어주기도 합니다. 오른발로 주면 막히는 타이밍인데 막히지 않기 위해서 반박자 빠르게 왼발로 패스를 넣어주는 맥알리스터입니다. 누네즈가 이 공을 빠르게 돌려내며 슈팅을 거의 바로 가져가는데 공이 뚝 떨어집니다. 간신히 페트로비치가 세이브를 해내며 골대에 맞고 나갑니다. 요즘 경기할 때마다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는 누네즈입니다. 그리고 리버풀은 안필드에서 그랬듯 공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땐 전방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져갑니다. 첼시는 그런 압박을 카이세도를 중심으로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터치하지 않고 반복된 패스로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첼시는 리버풀의 강도 높은 압박 때문에 공을 가지고 하프라인 이상 전진하는 일이 전반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첼시는 수비적으로 경기에 임합니다. 전체를 한 대형으로 움직이기 가장 편한 4-4-2 대형으로 수비를 수행합니다. 골킥이나 첼시의 롱킥으로 첼시의 수비 대형이 전체적으로 올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리버풀의 센터백 라인이 나섭니다. 반다이크, 코나테가 둘 다 롱킥이 좋기 때문에 높은 라인도 첼시에겐 위기를 초래할 수 있죠. 코나테가 가운데 뛰는 누네즈를 보고 롱킥을 넣어줍니다. 누네즈가 이 공을 잡고 바로 빠른 왼발 슈팅을 전개합니다. 하지만 첼시의 골문엔 페트로비치가 있었습니다. 페트로비치가 손끝으로 막아냈고 이 공은 골대에 맞고 나갑니다. 첼시가 후방에서 공을 돌리려고 하면 전방 압박하고 조금 앞으로 나오려고 하면 롱킥을 해버리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중심으로 첼시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리버풀입니다. 첼시가 치레를 살려서 왼쪽에서 공격을 풀어나갈 때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브래들리의 에너지 레벨을 감당하지 못하는 치렐입니다. 치렐의 터치가 살짝 긴 틈을 타서 브래들리가 적극적으로 압박하고 센터백을 제외한 나머지 첼시 선수들이 전부 하프라인 위로 올라간 상황에서 브래들리에게 공을 뺏기는 치렐입니다. 브래들리가 이 뺏은 공을 조타에게 전달하고 조타는 이 공을 가지고 바디아실과 실바 사이로 양발 드리블을 치며 돌파를 성공시킵니다. 한 명이 두 명을 막을 때 무의식 중에 수비를 서로 양보하게 되거나 옆 사람이 해주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1대1 수비보다 비효율적일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1대1 수비였으면 막을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 열심히 막는데 두 명이니 오히려 애매해지는 거죠. 조타는 이 공을 넘어지면서 마무리하며 경기는 1대0이 됩니다. 경기가 마음대로 풀리지 않던 첼시 입장에선 두 명이 한 번에 뚫리면서 실점한 이 골은 좀 충격적입니다. 카이세도가 상대의 스로인을 터치하는데 이게 좀 길었고 맥알리스터가 바로 디아스를 보며 툭 내줍니다. 엔조가 뒤늦게 디아스를 따라가 봅니다. 하지만 엔조의 도전을 이겨낸 디아스가 오른쪽에 달리는 브래들리에게 패스를 넣어줍니다. 첼시는 스로인하는 터치라인 근처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브래들리 쪽은 허허 벌판이 됩니다. 브래들리가 이 공을 순수 속도로 치고 나가면서 반대쪽을 보고 깔끔한 슈팅을 깔아찹니다. 2003년생 슈퍼 유망주의 탄생을 알립니다. 아놀드라는 우풀백이 있는데도 또 이런 선수가 나왔습니다. 리버풀 유스의 축복은 끝이 없습니다. 경기는 2대0이 됩니다. 리버풀은 경기가 2대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첼시 선수들 한 명당 하나씩 배정해서 아주 낮은 라인까지 눌러놓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첼시의 센터백 라인에서 롱킥으로 한 번에 벗겨내거나 수비 라인 쪽에서 짧은 패스를 계속해서 탈압박하는 것이죠. 근데 짧은 패스로 탈압박하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게다가 후방 쪽 센터백과 풀백들이 매 경기마다 바뀌니 호흡을 맞출 시간도 없죠. 그럼 결국 롱킥으로 빠져나가는 것 뿐인데 그것도 틈을 안 주는 리버풀입니다. 이렇게 리버풀이 비슷한 패턴으로 다시 첼시의 소유권을 얻어낸 상태에서 코너킥 이후 아직 안 내려간 반다이크에게 조고메즈가 공을 내줍니다. 수비라인 모두 롱킥 퀄리티가 좋습니다. 반다이크는 이 공을 가슴 트래핑 후 조타에게 내줍니다. 조타는 바디아실에게 발을 밟히며 PK를 얻어냅니다. 물론 누네즈가 실축해서 점수는 더 벌어지지 않았지만 누네즈 막으면 조타 있고 조타 막으면 브래들리 있고 정신 차리기 힘든 리버풀의 경기 방식입니다. 이렇게 전반은 2대0으로 리버풀이 앞서며 종료됩니다. 첼시는 후반에 큰 변화를 주기 시작합니다. 갤러거, 치렐, 마두에케를 빼고
은쿤쿠, 기스토, 무드릭을 투입합니다. 은쿤쿠나 기스토의 투입은 이해가 가지만 바디아시를 왼쪽으로 돌리면서까지 굳이 7회를 빼야 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브래들리에게 전반 내내 압도당하긴 했지만 풀백에 익숙하지 않은 바디아시를 풀백에 놓는 건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갤러거를 빼고 공격 성향이 강한 선수들을 넣었기 때문에 수비 쪽 리스크는 감수해야 하는 첼시였습니다. 그러던 첼시는 공격 카드들을 투입한 만큼 좋은 장면을 보여줍니다. 스털링이 반다이크를 잘 이겨내고 돌아주고 귀스토가 빠르게 오버래핑 나가줍니다. 이에 맞춰 스털링은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반대편 무드릭에게 내주는데 무드릭이 이 공을 주발이 아닌 왼발로 처리하는 바람에 하늘 높이 홈런을 날려버립니다. 그렇게 쉬운 공까지는 아니었지만 역습밖에 기회가 없는 첼시는 오늘 이런 기회를 날린다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수비적인 리스크가 늘긴 했지만 나름 교체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던 첼시입니다. 갤러거보다 탈압박이나 공을 다루는데 능숙한 파머가 전반전보다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주면서 빌드업을 도와줬고 파머의 위치 이동 덕분에 첼시는 전반보다는 수월하게 후방에서 탈압박을 성공합니다. 하지만 파머가 빌드업에 더 도움을 줬다 뿐이지 첼시는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하지 못했고 다시 리버풀에게 흐름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리버풀이 공을 가진 상태에서 화면 기준 위쪽에 선수들을 많이 배치하니까 첼시는 자연스레 수비 중심이 위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브래들리 혼자 텅텅 비어있게 됩니다. 반다이크는 브래들리에게 정확한 킥을 배달합니다. 첼시는 계속 똑같은 패턴에 당합니다. 후방에서 이렇게 킥이 정확하면 압박이 단 한 번에 무의미해집니다. 그리고 브래들리가 빠르게 치고 달리니 바디아실은 브래들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동일한 위치에서 달려도 브래들리가 빠른데 뒤쪽에서 바디아실은 따라오는 느낌으로 왔으니 속도 싸움에서 더 불리했겠죠. 브래들리는 안쪽으로 정확한 크로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소보슬라이가 정석적인 내려찍는 헤더를 보여줍니다. 오늘 잘 막아냈던 페트로비치도 이건 어쩔 방도가 없습니다. 브래들리가 너무 잘하는 바람에 클롭은 아놀드라는 미친 풀백이 있는데도 행복한 고민을 하게 생겼습니다. 브래들리의 폭주로 경기는 3대0으로 리버풀이 앞서갑니다. 포체티노는 경기가 3대0까지 벌어져도 계속 공격적인 교체로 리버풀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합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카이세도를 빼고 공격형 미드필더 추크에메카를 투입하며 엔조 혼자 3선을 맞는 형태로 극단적인 공격 형태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은쿤쿠가 박스 안에서 공을 받았고 스털링을 주는 척하면서 왼쪽으로 칩니다. 반다이크는 스털링 쪽도 신경 써야 하므로 은쿤쿠에게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돌자마자 코나테의 다리 사이로 왼발 슈팅을 성공시키는 은쿤쿠입니다. 경기는 3대1이 됩니다. 첼시도 부상만 아니라면 지금 현재 스쿼드에도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은쿤쿠 위주로 리빌딩 해나가면 좋겠다는 소리가 나왔는데 지금은 이미 반년 이상 지나버렸습니다. 첼시의 추격골 이후로 분위기가 첼시 쪽으로 조금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리버풀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맥알리스터가 공을 받으면서 몸을 앞쪽으로 돌리는데 압박해주는 첼시 선수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네즈는 오프사이드에 걸리는 위치에 서 있기도 하고 몸의 방향도 공격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죠. 하지만 순간적으로 온사이드 상태로 만든 뒤에 몸을 앞쪽으로 돌리며 뛸 준비를 합니다. 맥알리스터는 이에 응해 사이길로 스루 패스를 넣어줍니다. 평범한 상황을 부지런한 움직임으로 위협적인 상황으로 바꾸는 누네즈입니다. 그리고 누네즈가 키퍼와 수비 사이로 좋은 왼발 패스를 넣어주고 디아즈가 달려오면서 깔끔하게 태클슛으로 밀어넣으며 경기를 4대1로 만듭니다. 누네즈의 움직임이 누네즈의 재능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많이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도 때도 없이 침투하며 상대 수비 라인을 괴롭히는 부지런함이 더 돋보였습니다. 경기는 관리하는 흐름으로 진행되다 4대1로 그대로 종료됩니다. 오늘 리버풀은 안필드에서 원래 하던 플레이들의 적중률이 높았습니다. 특히 리버풀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압박, 그리고 후방 수비 라인의 양질의 킥까지 모두 효과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첼시는 최근 좋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했지만 초반에 형성한 수비 블럭이 무너지면서 계획이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정도의 리버풀 경기력이라면 첼시가 아니라 어떤 팀이 와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첼시가 못해서 승부가 갈린 게 아니라 리버풀이 너무 잘해서 승부가 갈렸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리고 브래들리는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큰 경기에서 이 정도로 잘할 줄 몰랐습니다. 진짜 물건입니다. 게다가 하는 플레이가 리버풀의 팀 컬러에도 딱 맞습니다. 과연 이 선수의 성장은 어디까지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